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정 뉴스입니다. 익산시 농업회의소가 청년 농업인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청년 창업 농업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농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멸 익산시 북부청사 다목적 강당에 청년 농업인들과 농업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익산시 농업회의소가 마련한 청년 농업인으로 익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와 토론이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익산 농촌 청년 9,059명 중 청년 농업인은 1,144명으로 7.9%에 불과합니다. 우선 청년 농업인을 늘리기 위해서는 창업농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청년 창업농들을 위해서 3년 생활자금 혜택이 주어지지만 농업 수익으로 다시 원금을 상환해야 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창업해서 들어와서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의무 기간에 다른 걸로 부수입을 해서라도 이걸 이어가고 싶은데 너무 제약되는 게 많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게 이게 좀 그런 그 의무 기간 동안에도 그 기간만이라도 지원금이 없으니까 저희가 따로 부수적인 수입을 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조금 풀어졌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농촌 생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은 농촌에서의 삶 만족도가 낮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농업인은 대중교통 접근성, 보건복지, 교육문화 개선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의 농촌 삶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청년 농업인을 늘리기 위해서는 청년들 혼자가 아닌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청년들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어떤 조직화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의 적절한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아파트 부실 시공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의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는 LH에게 보강 조치를 완료한 평화 공공주택 4개소에 대한 구조 안전점검 최종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는 검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서부 권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들여 송악동 일원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완공 예정인 센터에는 도내 최초로 어린이 건강체험관도 설치됩니다. 한편 시는 앞서 문을 연 남부 동부권역센터에서 건강상담, 참여형 프로그램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대학생 주소 전입 지원금에 대해 효과가 충분하다며 유지할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익산참여연대의 인구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소 전입 학생 지원금을 통해 지난 6년간 9,100명이 혜택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신규 전입자는 해마다 1,000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직접적인 인구 증대 효과뿐 아니라 익산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역 일대가 야간경제 관광구역 최적지로 평가됐습니다. 화려한 경관 조명과 즐길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빛의 거리가 만들어지면 체류형 관광객 유입과 원도심 활성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전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청사진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익산을 찾은 관광객은 148만 명.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1년 전 78만 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에서의 평균 체류 시간은 287분에 그치면서 머물기보다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익산에서도 영국 본머스나 중국 텐진처럼 야간 경제 관광구역 조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요일과 주말에 한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즐길거리와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익산만의 야간 관광을 위한
관광구역의 설정과 세부 전략, 단계별 추진 전략과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한국문화관광포럼의 전문 용역을 보면 야간경제관광구역 대상지는 익산역 일대로 압축됐습니다. 안전과 음식, 예술문화, 활동성 등 세부지표 24개를 평가한 결과 A등급을 받아 다른 후보지인 웅포와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지구를 제쳤습니다. 익산역 일대는 청숲 등 문화예술의 거리 내 공공건물 활용성과 솜리 근대문화 역사 공간까지 확장성 등이 최대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또 복합 환승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관광객 접근성은 더욱 향상됩니다. 특히 미륵사지 미디어 페스타와 문화재 야행, 서동축제 등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관광객 동선을 익산 전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포럼은 익산역 일대가 야간경제관광구역이 되려면 빛의 도시 익산이라는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거리별로 미디어 파사드 등이 접목된 테마별 야간 경관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경관 디자인 적용이 요구됐습니다. 더욱이 원도심에 있는 건물마다 형형색색의 경관 조명 설치와 심야 시간 옥상 활용도 필요해 민간 협력과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외에 심야 교통수단 운행과 야간 관광 치안 대책 수립, 지역 상인이 참여한 야시장과 낭만포차 운영 등도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 관광 활성화 청사진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야간 관광과 관련된 숙박, 교통, 안전 등에 대해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고민하여 야간 관광 마케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야간경제 관광구역 조성, 익산역 일대 원도심이 적합지로 평가되면서 앞으로 실현 가능한 개발청 사진이 어떤 모습으로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익산 4대 종교 문화체험 하반기 다이로운 익산여행이 오는 9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4대 종교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원불교 총부, 나바위 성당, 두동교회, 심곡사로 이어지며 명상과 순례길 걷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 희망자는 11차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신청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로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수해복구 활동을 펼친 35사단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18일 제35 보병사단을 방문해 사단장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군 장병들의 표창과 위문품 전달을 했습니다. 한편 35사단은 지난달 17일부터 16일 동안 망성, 용안, 용동면 일대에서 긴급 수해복구 활동을 벌였습니다. 제2회 익산 보물찾기 축제에서 다이아몬드와 골드바 등 진짜 보물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귀금속 업체들이 9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축제를 위해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물품은 다이아몬드와 골드바, 18K 금 등 귀금속 제품 2,117점입니다. 물품들은 AR 보물찾기, 스탬프 투어 등 축제 프로그램 상품으로 방문객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축제 후원업체는 작년 20곳에서 올해 37곳으로 85% 증가했습니다. 중앙과 매일, 서동 등 익산 원도심 전통시장의 야시장이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4년 만에 다시 운영됩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에 야시장이 열립니다. 한때 2만 6천 명이 넘는 방문객을 끌어들였던 만큼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중앙과 매일, 서동 등 익산 원도심 전통시장이 분주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야시장이 4년 만에 다시 열렸기 때문입니다. 야시장은 다음 달 1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야시장을 통해 방문객이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또 이 청년몰과 옆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저녁에 요즘 덥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공간을 이용하면 좀 더 편안하고 좀 쉽게 시원한 공간에서 야시장을 즐길 수 있겠다. 올해 야시장은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복합 청년몰을 중심으로 포장마차 먹거리와 어린이 VR 체험,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합니다.
원광보건대 학생들은 직접 만든 주얼리 제품을 판매하고 버스킹 등 문화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또 글로벌 문화관은 중앙시장 주차장에서 글로벌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다문화 공연 등을 펼칩니다. 여기에 방문객 유인책도 마련됐습니다. 익산시는 시티투어 참여자에게 야시장 쿠폰을 주고 다이러움 카드를 이용하면 10% 추가 적립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민관 학간의 협업을 위해서 각자의 어떤 역할을 분담을 했고요. 플리마켓, 그다음에 먹거리, 그다음에 체험 부스를 각자 동참을 하고 문화 공연까지 동참을 합니다. 원도심 전통시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되기 이전 3개월간 매주 토요일마다 야시장을 운영해 26,300여 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야시장 매대당 매출은 평균 57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4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 야시장.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도내 청년기업 대표들의 모임인 천년전북 청년식품은 익산 나눔국관에 1,300만 원 상당의 식품을 기탁했습니다. 후원된 식품은 김치와 죽, 김부각과 부대찌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가정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탁에는 천년전북 청년식품 30개 업체 중 토종식품과 홀섬, 두손푸드 등 1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손상된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은 비용 부담 없이 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태국 문양과 홀로그램 등이 새겨진 필름식 번호판이 벗겨지거나 오염돼 육안으로 읽을 수 없는 상태면 차량 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면 무료 교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손상된 번호판으로 운행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익산시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기관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17일부터 24일까지며 선정기관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진행합니다. 시에 따르면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은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인력 양성은 지난 6월 진행한 기업 수요 조사를 토대로 현장 투입 인력을 양성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 신동 새마을 부녀회가 지난 13일 홀몸 어르신 35세대에 직접 준비한 음식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20여 명의 부녀 회원들이 함께 모여 삼계탕과 밑반찬을 준비해 홀몸 어르신 35세대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익산문화원이 올해 상반기에 이어 막걸리 빚기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을 다음 달 8일부터 매주 금요일 강연 8회와 답사 3회를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로 익산문화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